여름방학의 계획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지요. 여름방학이 다가오게 되면 계획을 잘 세웠나 아니면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그 과정에서 보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흐지부지 보내게 된다면 여름방학 끝났을 때 후회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나 또 유심히 봅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 하던 액티비티를 잘 연결해서 했는지 아니면 학기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하지 못했던 자기의 관심 분야를 새로이 찾아서 호기심을 갖고 자기의 열정을 잘 펼쳐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름방학 때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할까를 정하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고려해야 될 점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는데 조금 힘들었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이팅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여름방학 동안. 그런 학생들은 책을 좀 많이 읽고 에세이도 많이 써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는 다른 액티비티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맞고요. 학생이 시니어인데 SAT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고 하면 SAT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서는 칼리지 에세이를 준비하는 것들이 꼭 다른 액티비티를 집어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게 우선이고 이렇듯 자기가 목표하는 것에 따라서 학생들의 액티비티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들이 무엇을 즐겨 하느냐,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서 학생들의 썸머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를 고려하고 여름 활동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름방학은 학생이 평상시에 하던 것을 계속하는 기간이고 또 평상시에 학교를 다닐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 평상시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었던 것을 인턴십으로 연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유용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학생이 썸머 계획을 짤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어느 정도의 액티비티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굉장히 바쁘게 지낼 거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계획을 빡빡하게 짜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나는 책도 읽으면서 조금은 여유롭게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보낼 거야 하면서 학생들마다 계획을 짜는 패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마다 다른 거니까요. 학생들이 어떤 정도로 바쁘게 계획을 짜느냐도 학생들이 여름방학 계획 짜기 전에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6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썸머 액티비티로는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직접적인 경험을 쌓아간다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카테고리로는 페이드 잡,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발런티어가 여기 속합니다. 자, 먼저 썸머 워크, 여름방학 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썸머 워크 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미국에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베이비시터를 한다거나 아니면 튜터로 일하는 경우가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에 쓴다는 것은 좋은 인상을 물론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턴십인데요.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 일을 평상시에 하고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구한다면 그리고 그 인턴십 경험을 어플리케이션에 쓴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입학사정관한테 줄 수 있습니다. 자, 인턴십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보통 발론티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학생이 영어나 아니면 저널리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턴십을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의 열정과 관심을 충분히 잘 보여주는 것이 되겠지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전공에서 프리메드를 가려는 학생은 섀도우를 한다면 또 그것은 당연히 좋겠고요.
뭐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뭐 발런티어 인턴 같은 것을 해서 리서치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인턴을 한다고 해서 꼭 자기가 하려는 전공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에 전혀 자기가 하려는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인턴십의 경험은 학생한테 여러 명으로 도움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경우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발런티어,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런티어는 자기 집 근처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특히 방학 때는 해외를 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애니멀 쉘터, 동물보호소, 아니면 양로원, 아니면 뮤지엄 같은 데서, 아니면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혹은 스포츠 캠프에서 발런티어를 하는 학생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평상시에 잘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연결시켜서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이나 고아원 이런 데 가서 플레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서 내가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리더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일반 학기 때에도 들었는데 여름방학 때도 수업을 들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지겹긴 하겠지요? 하지만 여름방학 때 수업을 들으면 일반 학기 때 못 들었던 수업을 좀 메이크업 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했던 수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잘 개설이 되지 않았던 수업을 여름방학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수업을 대학 가서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4년제 대학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온라인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는 듀크팁, 존스 홉킨스의 CTY,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관심사에 맞는 여러 가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도 이 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자기네 관심사를 충분히 탐구해 나가는 열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학생 스스로도 이거 정말 재밌구나 라는 것도 여름방학을 통해서 더 느낄 수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조금 어드밴스드 된 좀 더 어려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심층적인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할 수도 있고, 또 기술을 자기 나름대로 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학점도 또 취득할 수 있고, 또 대학 어플리케이션에도 좀 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랭귀지 코스를 듣는 학생들, 아니면 게임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코스, 혹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매스 코스를 어드밴스로 듣는 학생도 꽤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썸머 액티비티는 대학 지원서, 특히 에세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8월 1일에 대부분의 경우는 커먼 어플리케이션이 오픈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커먼 어플리케이션 에세이의 프롬프트, 주제는 이미 다 온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리 주제에 맞춰서 내가 어떤 주제를 쓸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 드래프트, 초안을 작성해보고, 그리고 내가 쓴 초안을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한번 얘기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시니어 올라가는 학생들은 실제로 시니어가 됐을 때 피드백을 카운슬러 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어 선생님한테 받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커먼 어플리케이션에 아니면 다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니어만 해볼 수 있는 액티비티는 아닙니다. 주니어 학생들도 내가 어떤 에세이를 쓸 건가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한 번씩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일기를 쓰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 학생들 일기 잘 안 쓰죠? 여름방학 때만이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자, 일기를 쓰게 되면 학생들의 글 쓰는 실력이 물론 늘고요.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 나중에 학생들이 쓴 일기를 되돌아보면은 에세이 쓸 주제를 찾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뉴스를 읽는 것입니다. 뉴스위크나 타임즈 같은 거죠. 어휘력과 독해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도 늘어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난 지식은 또 다른 분야의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열정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평상시에는 조금 계속하기 힘든 뉴스를 읽는 것을 여름방학 때는 꼭 추천드립니다. 6번째는 방학이 되면 누구나 다 하라고 권유를 받는 거죠.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픽션, 소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남픽션, 비소설류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클럽, 독서클럽도 만들거나 아니면은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북클럽 멤버들과 그리고 리더십과 조직력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액티비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방학은 꽤 긴 시간들이기 때문에 잘 보내야 하는데요. 어떤 액티비티를 하던 간에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